네, 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좀 대형주 쪽으로 치우치는 분위기인데 당분간은 이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어떤 분들은 저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제가 금요일 그리고 어제도 옵션표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대형주예요. 코스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쏠린 부분들에서 어쨌든 가장 큰 종목인 삼성전자, 오늘도 사실 주인공이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당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볼 수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비해서 355포인트 선물지수 기준에서 355의 큰 굵직한 물량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바로 위의 단계가 또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콜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현재 이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제 기준보다도 또 올라왔으니까, 한 단계가 더 올라왔으니까 그 점까지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이제 연말이 되어 가면요, 우량주 내지는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고, 늘 이제 어떤 대주주 요건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습관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소외되는 경향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매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할 때 삼성전자가 가장 큰 불을 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환율의 이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뭐 진입하기가 쉬운 구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이니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까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 기조적인 움직임이 확 바뀌기보다는 어찌됐건 뭐 11월 요 정도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 당분간은 연말 정도까지는 이제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뭐 연초에는 다시 좀 중소형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겠네요. 보통 그 12월 달 정도 되면요. 12월 중순 정도까지 변동이 좀 컸다가 12월 이제 중순부터 말까지 가면 조금 지루한 구간이 좀 많이 이어져요. 그리고 다시 1월 달이 되면서 변동이 다시 확대되거든요. 그럴 때 볼 때 우리가 대응이 쉬운 것들이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조금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조금 중소형주 쪽의 대응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고, 1월 달 되면서는 이제 다시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기관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다시 마무리 짓고 다시 1월 달 되면서 새롭게 이제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1월 초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 어느 종목 쪽에 강하게 푸시가 들어가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까지 좀 생각하고 현재는 좀 비중을 어느 정도로 좀 분산해 본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중소형주 쪽을 많이 갖고 계시기보다는 대형주 쪽을 조금 편입해 보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 그래도 황금 추세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 봐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중소형주보다는 좀 이제 알려드리는, 저희 이제 방송에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쪽의 중소형주 정도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라파스를 들어갔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자, 어제 라파스를 이제 들어갔는데 어제 좀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 어제 상승세가 나오고 오늘은 조금 눌림목을 주는데 거래량이 지금 싹 말라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리뷰는 지금도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공략 포인트를 이제 연말까지, 제가 이제 뭐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연말까지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을 리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에서 라파스도 이렇게 눌림목 준다 그러면 5일선 정도까지 좀 이제 터치한다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지금도 뭐 한 1, 2%밖에는 수익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1월 달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들의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것들이 1월 시작되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백신이 실제로 이제 뭐 접종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라파스는 잠깐 보는 종목이 아니라 내년 한 3월, 4월 정도까지 1분기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관심권에서 더 봐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네. 제가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것도 수익권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한 한 1, 2% 정도의 상승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조적인 움직임들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인수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체제를 맞춰 나가고 재무장관 뭐 임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제닌 옐런 뭐 이런 전 연준 의장이 지금 지목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S&P 500이 60% 올랐어.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에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어쨌든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미국 퍼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미국 우선의 어떤 주가 상승도 이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은 쉽게 사그라지지는 당장은 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끌고 가봐도 될 만한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KT 서브마린이랄지 KPF랄지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 말씀들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KPF라는 종목이 아까보다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얘는 미국 쪽에 미국 쪽 특히 북미 지역의 그 풍력 발전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려고 미국의 법인까지 지금 설립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불복을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조금의 불확실성들이 있었다면 좀 많이 명확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시대 마찬가지로 뉴딜, 그린 이쪽이 맞는 거지라는 부분이 확실해진다라면 좀 더 이제 그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거는 아마 바이든 시대가 확 열려서 간다라면 본격적인 정책들이 시작되겠죠. 이전에 이제 트럼프 정권 시절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짠짠짠 나오기보다는 어떤 부양책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은 내년 내내 좀 같이 볼 수 있는 최소한 1분기에서 끝나지 않고 좀 상반기까지도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런 종목들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세 종목을 좀 리뷰를 해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응 가능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비슷한 맥락입니까? 자, 오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상충하고 있는 것이 백신 개발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세상이 될 거야 하는 그 기대감과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거기까지 넘어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빨리빨리 서둘러서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빨리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로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종목이니까 오늘 바로 또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이에요. 투비소프트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투비소프트는 코드번호 079970이고요. 현재 2,86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눌림목을 충분히 예쁘게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바로 공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투비소프트 뭐 하는 회사일까? 소프트가 들어갔으니까 IT 기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기업용 UI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그다음에 UX 사용자 경험 요 관련돼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아주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죠. 비대면에 관련된 사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확고한 자리를 맞출 것이며 그다음에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기업적인 입장에서도 사무실 규모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봤더니 비용은 많이 절감되고 직원들은 한국 사람들 역시 열심히 일하더라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고용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아이를 케어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서 월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누군가는 이번 해보니까 괜찮아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한 번에 옛날로 다시 다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같은 이런 증가 부분들로 비대면 관련된 기반의 UI나 UX 같은 이런 업그레이드가 또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신규 개발도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기업마다 아주 작은 기업들은 그럴 수 없겠지만 큰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새롭게 도입한다거나 혹은 그 부분의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그런 포인트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뭔가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총 200억 정도의 그 제3자 배정,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회사에 운영 자금이 없어요. 월급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유상증자한다면 그건 악재로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근데 투자를 받는다거나 어떤 뭔가를 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유상증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특히나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해서 채무 상환들을 당행을 하면서 재무 구조를 상당히 개편시켜놨고 좋아지게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유상증자에서 라이언 트리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 기업이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이 회사가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아무에게나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 포인트도 하나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실질적인 접종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콜드 체인 이 부분에서 어디에 몇 개 백신이 몇만 개 갖고 이쪽에 몇만 개 갖고 이거 사람이 수기로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의약품 콜드 체인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 시장만 한다 하더라도 327조 원 시장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규모죠.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아무 기업이나 이 회사도 개발한대, 이 회사도 개발한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 참가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기업들 중에서 선정하는 기준에서 좀 놓았을 때 유리한 부분이 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 국책과제에 좀 참여를 해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콜드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은 투비소프트가 강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시장이 뭐 흔들린다거나 나빠진다거나, 오늘 코스닥은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오히려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시다시피 부각돼서 뭐 크게 오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죠? 바닥을 매우 긴 시간 동안 근 8개월 이상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 단계 레벨업,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번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뭘 참고해야 되냐? 거래량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바닥을 찍을 때의 거래량보다 여기서 난 올라갈 거야 할 때의 거래량이 좀 더 많았고, 이걸 돌파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어야 나는 이제 그동안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하락 추세였고 그리고 횡보 추세였다가 이제 좀 상승 추세로 가볼래 하는 어떤 에너지 부분들을 느껴볼 수 있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 모멘텀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들, 그래서 사실 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됐으니까라는 부분이 한 가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 콜드체인 부분들이 분명히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비소프트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당장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이제 짧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막 이런 유통 부분들까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의 목표가를 드려보죠. 5,000원 상당히 크죠? 5,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250원. 왜냐하면 이제 오늘 2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 부분들이 이제 만약 이탈된다라면 그건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장기 이평을 더 깨면 안 돼요. 그 밑에 장기 이평이 바로 이제 60일선입니다. 60일선.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목표가도 조금 높게 5,000원 드렸던 만큼 뭐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60일 이동 평균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250원 현재는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늘 손절 라인으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높게 잡아주셨네요. 네. 매수가 2,860원이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2,250원.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투비소프트 오늘의 매수 종목이고요. 오늘 무료 방송 4시인가요? 네, 오늘 4시 반. 오늘은 4시 반? 4시 네. 반에 여러분들한테 좀 엠비엔골드에서 황금알을 만드는 남자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친구 되시니까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